네, 안녕하세요. 문화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도 이제는 안심 지역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학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우 이사장님 나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종훈 MC 나오겠습니다. 3주째입니다. 3주째 연속으로. 지난번에 고기 얻어먹는 바람에 또 잘못돼서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고정 패널로. 자,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정말 뉴스 특보가 아니라 릴레이 중계라고 할 정도로 계속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매체를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요. 두 분도 뭐 뉴스 계속 보셨죠? 네, 뭐 아주 네. 새로운 네.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에 뭐 항상 뉴스 특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일정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전 국민적인 큰 관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나왔대 추가래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또 바뀌었대. 어디래. 예. 그리고 이 숫자가 이제 계속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네네. 보면서 개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 자꾸.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800명선이 됐는데 어쨌든 주말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집에서 뉴스만 지켜보시지 않았나. 그리고 한숨만 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대전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20대 여성의 동선이 이제 알려지면서 원도심 일대가 쑥대밭이 됐어요. 예, 지역 경제가 이제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예. 지역 감염을 인정을 하고 이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인데 바이러스는 숙주에 침입해 가지고 자기 복제를 해야만 살기 때문에 이미 그 지나간 자리,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해 가지고 비말이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 장소 자체는 소독만 하면은 안전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불안을 잠재운다면은 곧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더 대청소를 하지 않았을까. 방역이지만 네. 이제 뭐 길게는 3일 정도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진자하고 내가 정면으로 대면한 곳이 아니면 그 자리는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클린한 지역이 되지 않나 싶은데. 더 안전한. 예. 근데 사람들은 네. 이제 느낌이 그렇잖아요. 누가 다녀간 곳이 네. 꺼름직하고. 누구 네. 감기 걸렸대 그럼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데 네. 이게 지금 지하상가, 은행동, 네. 심지어는 뭐 대흥동까지도 제가 뭐 그냥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네. 이번 주말에 뭐 거의 초토화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 건 필요하죠. 네. 그러나 이제 경제도 그렇고 전염병의 대응도 그렇고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걸 행정 쪽이라든가 또 언론 쪽에서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확산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신천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신천지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가지면서 역으로 이제 굉장히 원망스러운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다들 길을 쫑긋 세웠는데, 뭐 기자회견의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신천지의 그 대변인 입장을 들었어요. 두 분은 그 부분 보셨죠? 예, 원래 예. 그 예. 예정된 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예. 이제 하루 앞당겨 가지고 기자회견을 못 하고 예. 입장문 발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네. 기자회견장을 선뜻 내주는 데가 없고 예, 호텔 섭외가 안 됐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뭐 피해자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할 때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환자들을 배제하는 상태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좀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도 환자라는 점을 강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치유의 손길을 그리고 또 보살핌을 이렇게 먼저 내밀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숨지 않고 네. 오히려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진에 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동선을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임원들하고 네. 일반 신도들을 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신천지의 그 임원진들이라든가 총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교리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 신도들은 그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적대적인 배제 정책은 오히려 더 숨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쪽이 이렇게 감시나 통제 체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출장을 가거나 다른 데를 방문을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지문 인식 그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아하. 그 지문 인식을 해야만 그 사람들의 그 교리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되고 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당에 나간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지문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아하, 출석 체크를 확실히 하는군요.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 임원진들에게 그런 자료에 대한 그 제출 이런 걸 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대처를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경찰이 그 연락 안 되는 두절된 이제 600여 명. 그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의 다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몇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명, 뭐 13명 남았다 뭐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기자회견을 하든 뭐 입장 발표를 하든 좀 일찍 했으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일찍 출발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피해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를 지금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환자로 봐요. 예, 그래서 뭐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30개 넘는 이제 그 신천지 관련된 장소들이 이제 공개가 전국에 뭐 다 네, 이게 네, 네. 이제 다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야 되나? 공개된 거죠. 그리고 공개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묘하게 또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이 신천지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는 게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편을 갈라놓으면 사실은 불안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바라봐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뭐 다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쉬운 건 시작하면서 초입 단계에서 그렇게 뭐 기자회견을 하든 발표를 해서 도움을 미리 줬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지금 경찰이 600명이 투입됐대요. 그 찾는데. 그렇군요. 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일정들 뭐 공공기관의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취소된 상태예요. 지금 두 분도 뭐 모임 거의 이제 없으시죠? 예. 예, 뭐 있어도 뭐 예. 최소화된 이런 상태죠. 근데 모임을 글쎄요, 이제 뭐 마스크 부분도 입자가 좀 이제 좀 커서 예, 예. 지금 굳이 뭐 일반 방 그 뭐 겨울용 마스크를 써도 예. 뭐 무난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모임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문화계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네. 식당은 소상공인들. 뭐 이미 뭐 임대료 직원들 월급 뭐 그렇죠. 출발을 해서 뭐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4월까지는 간다고 보면 이제 완전히 완화가 될 때까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을 네네. 그렇게 가시는 거라서 문화계는 뭐 지금은 아예 일이 없고요. 식당은 손님이
뭐 제가 듣기로 오전에 문 열어서 점심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네. 한 팀 받았다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그 가게가 한 30테이블이 되거든요. 테이블이 네. 손님이 한 팀이었대요.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방송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그때 이제 총리께서도 예, 맞아요. 이제 행사 좀 해라 뭐 그랬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가겠냐 이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게 대형 그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 급반전됐는데 또 뭐 일부에서는 정부와 지금 뭐 좀 여당을 좀 공격할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랬다. 왜 그때 행사를 뭐 좀 해도 되냐고 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정부가 이게 뭐 좀 공격받을 일인가요? 다른 뭐 외신에서도 예. 초기 대응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신속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세계적인 외신들도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 그 일본의 그 이제 그 대응이 좀 비체계적이고 이렇게 이런 것 또 중국의 대응이 늦었던 것 이런 것과 비교해 가지고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외신들에서도 칭찬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만은 이 반전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진단 체계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2만 명 넘게 지금 진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끔 철저하게 그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즈에서 내린 사람들도 그냥 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고 네.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크루즈에서 그 실어 간 사람들 그냥 경납고에서 그냥 이렇게 그 격리하는 이런 거에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철저하게 검진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확고하게 이번에 좀 자리 잡게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가는 또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성들이 또 위기에 처하면은 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네네. 또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우한 교민들도 처음에 반발이 있었지만은 곧바로 설득이 돼가지고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듯이요. 더 좋은 연대와 협력의 계기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비 내린 뒤에 땅이 네. 굳어지듯이 예. 30 전과 30 후잖아요. 예. 결론은 숫자로 봤을 때 30이라는 숫자 예. 전과 31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30 바꿔놨어요. 전에는 예. 이제 다 됐다. 희망이다. 예. 이제 뭐 행사도 좀 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모이세요. 경기도 살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딱 숫자 하나가 바뀌면서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뭐 이제 그 대응 부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메르스 때 정말 의인들이 많았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대구 쪽으로 네. 그 돕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이 또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솔직하게 내가 의사여도 대구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난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대한민국 국민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네. 그 시점이 아마도 네. 이번 주가 제일 고비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분열시키는 그런 또 뭐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서 지금 그거는 그런 대구 건 지금 대구 시장님이 오늘 그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치 쪽에서 제발 이 대구를 거론하지 말라. 근데 그분이 정확한 정답을 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누구 하나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이 잘 정리가 되고 나서는 할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보다는 내가 뭘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기 같은. 네.
그래서 원인이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이런 전염병이 보면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유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복잡화되고 하면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염병의 발생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것이 발병을 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보면은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네네. 그 본부장이 의사 출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가 전문가로서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서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격려의 메시지를 예. 보내고 있고 수척해지는 모습 예, 속에. 예. 머리 흰색이 점점 많이. 그러게요. 그래서 본다면은 예. 이게 이제 너무 비과학적인 음.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에 이런 것이 깨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가령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이거 이제 뭐 WHO에서도 쓰지 말라고 하는 네. 그런 혐오 표현인데 그걸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에서 예. 중국을 눈치 보느라고 저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공격의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굳이 우한폐렴이라고 했는데 네. 자기네들의 정치적 기반인 TK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구 폐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예. 되니까 오히려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우한폐렴을 고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또 미신을 부추기는 또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략적인 태도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깨져나가는 오히려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지금 13개국에서 이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했고 그런 마당에 지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우리 국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분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 세계 띄워야 되나요, 우리? 예. 그 뉴스는 접하셨죠? 예. 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음.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하기 때문에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뭐 우한 교민이라든가 크루즈에 있던 우리 교민들 모셔오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한에 저기 사태를 볼 때 이게 우리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또 이런 그 있었어요, 그죠? 중국인 혐오하고 여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내보내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 데려왔다가 갈 때였군요. 갈 때 태워서 돌려보내 이랬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에 눈치 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분리하고 혐오하는 이런 네네. 일종의 이제 부족주의적인 그런 대응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깨져나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또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 가짜 뉴스, 이제 허위 정보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최근에 예. 더 많이 많이 나오죠. 나오죠 지금. 네. 예. 뭐 예. 드라이로 예. 그 아세요? 드라이로 뭐 옷이나 예. 이거를 그 한번 집에 와서 손질을 하면 예. 고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병균이 죽는다. 병균이 죽는다. 네, 뭐 이런 거 떠서 예. 막 돌다가 갑자기 그거 가짜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누구한테 전달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면 네. 내 것도 아니고 진짜가 아닌데 예.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어디를 다녔대, 뭐를 했대 이거부터 예. 시작해서 카더라 통신이 막.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리을 백화점 앞에 예. 교회가 있잖아요, 대전에. 예. 용문동. 예. 고1 때 이제 요 컴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경 어허. 100m, 200m 뭐에 그 근처 카페에 거기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갔대. 신천지. 예. 네.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카페 가겠어요? 아, 그런 것까지도 야, 그런 가짜 시간 많으신 분들이 뉴스라기보다는 가짜 정보들이죠. 예, 그게 지금 돌아서 많이 어렵다. 예, 그 믿음 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답은 그거예요. 인정받은 채널에서 나오는 것만 믿어라. 저도 여기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뭐 생강이 뭐 그 얘기 예, 그런 것도 불과 한 2-3시간 전에 돌기 시작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강 이제 동나겠네요. 김치 동났었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마스크 한 장에 4,500원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30매를 살려면 뭐 14만 원, 15만 원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허위 정보인지 팩트인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혐오를 부추기는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혐오에 관한 표현을 저지하는 이런 건 이제 유럽 같은 데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에 준해 가지고 우리도 좀 그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거의 재미로 막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관심 관심 받기 예, 위한 게 맞아요. 제일 크더라고요. 유튜버들도 그랬었고. 전에 그 네네. 저기 대구 지하철 예, 대구 동대구역 있죠. 요번에 조금 이걸 계기로 그런 것들은 크게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법의 조치를 따른다라는 거 받는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일 걱정은 예. 이제 뭐 오면서 이제 음향하는 회사 네.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스피커가 닳고 있대요. 하도 먼지를 털어서. 이제 제일 문제는 예.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이 행사팀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MC들도 그렇고 이제 공연하는 공연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또 무대 위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설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습이라도 좀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될까? 예.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될까? 이런 것도 참 고민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지금 뭐 심각 단계에 격상되면서 심각 단계가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확진자들 이제 동선 체크도 해야 되고 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또 확산이나 또 이런 정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이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일부는 또 이게 개인 정보, 개인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그 데이터 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기업들이 그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공공의 안전이라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고 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뭐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 그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선 같은 게 파악이 돼야만 그 슈퍼 전파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공공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예. 내가 남 욕 안 하고 예. 내가 잘못된 정보를 거기에서 내지 않았으면 예. 뭐가 겁이 날까? 뭐 내 통장에 계좌에 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마음은 편한데 누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거에 걱정은 되긴 하죠. 그렇지만 큰 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희생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누가 그거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추적하는 거지 사실 그거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이 마이크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놓은 건데 예. 그냥 가슴에 손 얹고 뭐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고 그렇죠. 남 욕 안 하고 가짜 뉴스 안 하고 그러면 뭐 뒤가 구리지 않는 분들. 예. 이번에 근데 불륜들도 많이 이번에 어찌됐든 과도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또 불법적인 정보 개인 정보를 뭐 수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가 갈 걸로 뭐 이거 참 섣부른 예측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30 아까 숫자 얘기했지만 네. 그래도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뭐 두 분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예. 저는 예.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최절정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천지의 그 독특한 운영 방식 또 예배 형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밀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그것만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한다면은 네. 이제 진정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사망자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워하는 거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자극하기보다는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로 그런 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가짜뉴스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가짜뉴스라든가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신천지의 그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일부 그 극우적인 그 극단주의 그 개신교도들이 벌이는 그런 그 과도한 정치적인 또 맞습니다. 어떤 그 이념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신천지와 함께 이것들이 너무 반과학적인 그런 미신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예. 이제 시민들이 깨우치고 또 개신교도들도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광화문에 뭐 전 목사라고 예, 그분이 참 이럴 때 자중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뭐 예. 시기적으로 이번 주가 가장 이제 고비다라는 얘기는 뭐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지금 100단위가 넘어가잖아요. 하루에. 네. 전 이 100 안쪽으로 꺾이면서 보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름 바람이라면 이번 주 중에 수치가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1000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1000명이 되면서 이제 꺾이면 중국도 지금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 산업체들 가동을 하라 뭐 이런 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안으로 좀 꺾이는 시기가 이번 주 중이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숫자가 일단은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뭐 한 보름 정도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안정화 돼야 됩니다. 예. 그럼요. 이쪽 계통에 계신 다 분들 그걸 원하시죠. 아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동선 추적이라든가 확진자 파악이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파악 안 됐던 교인들도 거의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확산이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원래 뭐 이 시기가 되면은 3월에 여러 문화 행사들, 그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활력 있는 이야기들 같이 접하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월에는 될 거야였던 분들인데 예. 지금은 그 얘기하죠. 예. 벚꽃 축제는 할 수 있을까? 벚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고 네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3월을 기다리고 또 희망하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장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화공장 굉장히 선한 방송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